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좋았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급속도로 이렇게 뭐 여론이 안 좋아지는 현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국가 간의 관계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극으로 치닫지 않는데 이게 어떤 그 대중들의 움직임이 그래요. 대중들의 움직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하여 또 삼성이라든지 LG, 포스코 같은 각종 우리 한국 기업들이 1만여 개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서 굉장히 후기 선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베트남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빵을 가지고 빵 조각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갑자기 언론에서 막 부각이 되면서 민족 감정을 막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를 코로나로 표시하고 세월호 문제,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까지 조롱하는 듯한 이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그것이 일본 극우 세력인가, 중공 세력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빵조각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 이것을 가지고 그냥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국민과 국민 간의 전쟁처럼 막 감정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격리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 비행기가 회항했던 부분들, 이거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뭐 한국은 착각하지 마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고용된 사람일 뿐 잘못하면 해고. 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뭐 손흥민 아버지는 해서 뭐 가족까지 건드려 뭐 이런 영상들 또 어, 박항서 신화에 뒤집어진 베트남 난리난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약간 좀 자극적인 게 나왔어요. 뭐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 착각하지 마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고용된 사람일 뿐 잘못하면 해고. 이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수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감정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들이 또 베트남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목표를 봅시다. 목표나 목적을 봅시다. 제 목표나 목적은 한국과 베트남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그들은 결국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동남아에 와서 태국이라든지 또는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게 보면은 한국, 일본 또 중국의 삼국지를 연상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국지를 연상케. 누가 여기서 뭔가 좀 더 많은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인가에 대한 삼국지를 보는 것 같다. 여기에는 항상 공작이 있을 수 있고 음모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굉장히 좋은 관계적 상황에서 이것을 빠르게 좀 어떤 국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풀어나가고, 또 우리가 민간이 이렇게까지 감정으로 나서지 마라라고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재를 해줘야죠. 당연히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중재를 하니까 뭐 미친놈이다, 예? 뭐 국적이 어디냐, 예? 또 뭐 베트남 사람 다 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사람을 막 매도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마치 자기들의 의도를 들킨 것처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께서 국위 선양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이제 뭐 베트남, 예, 또 박항서 프레임을 탁 씌워가지고 이제 박항서 감독까지도 안 좋은 분위기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을까요? 누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예,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에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영파, 막 친미파 막 해가지고 그 속에서 각종 이간질과 그리고 각종 공작과 음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나 뭐 과도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지금 일본의 공작, 중국의 공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이 막 몰려가는 것도 보면은 또 반일 감정을 또 막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뒤에서 일본과 함께 손잡고 한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감정을 막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한국의 어떤 외교적 이상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입장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또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좀 이 상황을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뭐 5개월 후, 1년 후라도 생각을 하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